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장진욱 강사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노동관계법규를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실제 우리 노동관계법규는 만약에 본인이 직장생활을 해봤다 그러면 수업만 들어도 한 60점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고용보험법, 즉 실업급여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한 70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수업만 제대로만 들어도. 그런데 본인이 임금체불이라든지 또는 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사업주를 노동부에 고발한 적이 있다 그러면 90점 이상이 나옵니다. 본인이 그만큼 막 찾아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노동법은 일상생활에 우리가 늘 평상시에 접하는 어떤 법들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깨너머로 주워들은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고 해서 실제 직장인 분들은 노동법을 수업을 들으면 저런 게 있었지, 그때 사건의 이야기가 저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이제 회상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노동관계법규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최근에 경향이요. 출제 경향을 먼저 한번 보게 되면 최근에 좀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 효자 종목이었거든요. 되게 쉽고 되게 점수도 잘 나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왜냐하면 1차 과목에만 있잖아요. 2차 과목에는 없단 말이에요. 2차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에만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 이상만 받으면은 안정적으로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는데, 그 앞에 과목들은 상담심리, 정보시장 이렇게 이제 짝꿍이 있죠, 그죠? 이 과목들은 한 번씩 난이도를 서로 돌리면서 로테이션 하면서 어렵게 출제를 하는데, 이 노동관계법규가 쉽게 나왔어요. 기존에는 쉽게.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너무 이 과목이 좀 쉽다는 인식 때문에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올리는 그 패턴은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 지문을 좀 길게 낸다는 거. 문제 지문을 좀 길게, 단답형의 문제에서 조금 지문을 조금씩 길어지게 만들었다, 이런 패턴이 하나 나타나고 있고, 또 나머지 하나는 구석진 문제들.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자주 눈에 보지 않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몇 개씩 넣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한 20점에서 30점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원래 수업을 듣고 안정적으로 가다 하더라도 한 7, 80점 정도는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관계법규가 지문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노동법을 바라보는 마인드, 노동법을 접근하는 마인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접근 마인드. 이 노동법을 접근하는 마인드는 어디에서 형성이 되냐? 첫 번째 수업을 할 때 헌법적인 부분하고 근로기준법, 이 헌법과 근로기준법을 잘 공부를 하시면, 요 두 파트만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나머지 법규들은 전부 다 여기에서 확장되는 개념입니다. 확장.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찍어서 딱딱딱딱딱 찍어서 숙지하고 암기하고, 그 중요 부분 제가 체크해 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요 부분들을 숙지하고 암기하는 이런 요령들을 계속 익혀 나가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구석진 문제나 지문이 좀 길다 하더라도 현혹될 필요가 없고요. 거기 딱 꽂히는 부위, 그 부위만 고쳐서 출제하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실제 출제 빈도는 보통 노동법,
첫 번째 헌법이죠. 헌법상의 기본권들, 노동기본권들. 거기에서 한 문제 아니면 한 두 문제 그 정도로 출제가 되고요. 근로기준법에서 세 문제, 요거는 딱 고정이에요. 세 문제. 근로기준법이 전체 내용의 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출제되는 문제는 세 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걸 공부를 잘 해놓으면 나머지 법규들을 공부할 때 아주 쉽게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역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리고 고령자 고용촉진법, 고용촉진법과 관련돼서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리고 파견법 0에서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요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숙지를 해두시면 되겠다. 그리고 기간제법 역시 0에서 한 문제. 그리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요 퇴직금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0에서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파견법, 기간제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파트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학습량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고용정책기본법, 요거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거의 다 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은 여러분들 직업상담사가 국가자격증으로서 법에 명시된 내용이 직업안정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쪽은 정말 많이 낸다 그러면 한 세 문제까지도 낼 수 있지만 뭐 세 문제까지는 내기에는 좀 그렇고 한 문제에서 두 문제고, 고용보험법 역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그리고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직업능력개발법은 한 문제 정도, 0에서 한 문제. 개인정보보호법 0에서 한 문제. 근데 최근에 이제 조금 트렌드를 타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작년에도 출제를 조금 했었죠. 그리고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공정화법이라고 줄여서 얘기도 하는데, 이 채용공정화법은 보통 이것도 0에서 한 문제, 보통 한 문제 정도는 최근의 트렌드상 출제를 한다. 한 그 정도로만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드 법조문이 뭐냐? 파견법, 기간제법, 퇴직급여 보장법, 개인정보보호법, 채용절차공정화법. 요게 사이드, 그러니까 변두리라는 거죠. 중요한 어떤 법규들은 아닌데 거기에서 중요한 법 조문들만 찍어서 숙지를 하셔도 충분히 시험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중요해요. 내용들이. 그래서 공부를 할 때 학습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냐. 첫 번째, 그 기본서를 학습을 할 때, 기본서 학습할 때 주로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 키워드를 잘 체크를 해두세요. 그냥 그러면서 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해식으로 공부를 하신다. 이해. 그래서 제가 풍부한 설명을 가능한 한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그 중요 키워드, 쟁점 또는 뭐 특히 숫자 이런 거, 법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 사항이나 또는 키워드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숙지와 암기를 동시에 하시는 게 좋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해놓은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다. 이 기출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반복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노동관계법규는 기출문제를 반복 숙달을 하시라. 참고로 기출문제를 응용해서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구석진 문제들 여기 최근에 이런 쪽에 내용들 있죠. 문제 지문이 길게 나왔거나 구석진 지문이거나 이런 것들은 기출을 통해서 역시 문제풀이를 통해서 보충을 하시면 된다. 문제풀이로 보충을 하시면 된다. 그러면 기본 여러분들이 학습할 때는 요게 이제 중요하죠. 그죠? 어쨌든지 80점은 이제 기본 이론을 수업만 들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거다. 그리고 구석진 문제나 좀 지문이 긴 것들은 기출문제 파트에서 요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본인이 봤을 때 어렵다. 요런 것들은 체크해 주셔가지고 오답 노트를 정리를 잘 하시면 거의 고독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파트. 그래서 2차 시험에는 없기 때문에 또 너무 에너지를 이쪽에만
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학습에 유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